하나의 형태로 둘러서 마을 전체가 호텔의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오늘은 84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달라요. 평소에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거였다면 오늘은 집중 포커스로 여러분들께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또 관련된 영상들도 공유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 포커스할 내용은 바로 최근에 핫한 마을 호텔입니다. 마을 호텔이라고 하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호텔 같은 경우, 예전이 아니군요. 호텔 같은 경우는 한 건물 안에 먹을 수도 있고 세탁도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펼쳐놓은 상태, 그러니까 마을의 여러 가지 공간들, 그다음에 시설들을 하나의 형태로 둘러서 마을 전체가 호텔의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주제로서 최근에 10군데 정도가 마을 호텔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각각 지역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정성군의 18번가의 기적이라는 어떤 18번지인가 봐요. 그 도로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한번 기사를 오늘은 포커스인 만큼 읽어드릴 거니까요.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폐강지 검은 골목에 덧입힌 꿈 호텔 18번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폐강 지역인 정선 주민들이 석탄의 검은 골목을 지속 가능한 도시생 모델인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성 폐강 지역 도시재생 현장은 주민 주도 방식의 특징이다. 폐강촌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재개발이 아닌 마을 역사와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경관 조성이며 이 중 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고안 18번가 마을 만들기라고 합니다. 폐강 지역 구도심인 고안 18리 골목길은 민박, 식당,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 센터 등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호텔과 도시재생 사업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폐강촌 작은 마을인 정성군 고안읍 고안 18리 마을 전체가 호텔로 변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18번가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 정성군 도시재생 센터장 이용규 센터장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아시죠? 이 한마당 공식 사회자 스티븐입니다. 뿅! 네, 제자를 한번 하고요. 네, 어쨌든 마을 호텔 1호점 조성 사업으로 또 국토교통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리에 있었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부의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호텔 18번가 사업은요, 마을 자원을 호텔 18번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호텔의 기능을 제공하는 주민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요, 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해본파크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마을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18번가의 핵심 중 하나인 마을 호텔은 민박집이 호텔 객실이 되고 중국 음식집은 호텔 레스토랑, 빈집은 호텔 프런트, 마을 골목은 호텔 로비 등의 각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마을 호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변두리 마을로 전락하면서 마을 살리기를 위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좁은 폐강 지역 골목길 빈집 4곳과 낡은 11곳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하고요. 첫 단추가 끼우기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마을 자원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적인
모델이 되기를 주민들이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마천루를 자랑하는 호텔이 아닌 길거리에 펼쳐진 누워있는 호텔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관련된 뉴스 영상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올게요. 폐광 지역엔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읍의 한 마을이 오래된 흔적은 남기고 현대적 감각은 덧입혀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선군 고안읍 18번가 주민들이 지난해 1월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고 거리를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건물의 오래된 흔적은 고스란히 남기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입혀 하나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1개의 건물을 탈바꿈했고 마을 공동의 포토존도 곳곳에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골목길 정비 사업은 이 단계에서 끝나지만 마을 주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마을 호텔을 만드는 것. 고안 18번가는 다른 길과 다르게 사진관, 숙박시설,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데 착안한 겁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힘있는 기관에서도 마을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호텔에서 객실, 레스토랑, 카페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누리듯 고안읍 18번가를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을 호텔 로비와 프런트도 만들고 패키지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을 골목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20집을 예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마을 호텔을 예쁘게 꾸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마을 호텔은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고안 18리 주민들은 이 사업 제안으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수여하는 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뾰로로롱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영상에 보시듯이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도 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건 좀 재밌는 사례가 청년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예요. 청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많은 도시재생 지역이 청년에 발묶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발묶임을 풀지 않는 이상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청년 창업, 청년의 모든가 연계한 사업들, 청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나이의 제한 없이 다양한 정책들과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공주시 사례입니다. 공주시 타이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기사의 타이틀은 마을 하나의 호텔이 되다. 30년 전 하숙 마을의 변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직장인 박은영 씨는 지난달 12일 또래 여성 9명과 충남 공주시 구도시민 봉황동에서 여행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호텔에 머물면서 이름난 관광지를 서둘러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이른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여행은 아니었다라고 하니네요. 한옥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오래된 동네를 찬찬히 돌아보고 끼니는 숙소 근처 마을 식당에서 해결하는 평범하지만 어쩌면 색다른 여행이다. 박 씨는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숙소 주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을 둘러본 시간을 꼽았다. 마을의 오래된 사진관 앞을 거느며 옛날 사진들을 구경하고 마을 찻집에서 다도 강의를 들은 것도 좋았다라고 했다. 이 마을에는 고서점과 골동품 가게가 있어 이제는 출판되지 않는 옛 책이나 오래된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시끌벅적하지 않은 조용한 마을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처형한 것도 있었고 담벼라 벽화 마을도 예뻐서 사진을 찍게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이었어라고 박 씨가 말했다고 하네요. 그는 친구들과 이른바 호캉스 뭔지 아시죠?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도 가봤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잠자고 호텔 조식을 먹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요거는 조금 저는 호캉스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봉황동 일대는 2층짜리 건물이 전부인 오래된 주택가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고,
공주고, 공주여고 등의 자리에 1970년대 충청권에서 공주로 유학 온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하숙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기숙사가 생기며 하숙 문화가 침체하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에 공주시는 2014년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인 역사문화 보존 사업을 벌였다. 작은 하천인 재민촌을 가꾸고 일제강점기 가옥을 리모델링해 나태주 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풀꽃 문학관을 만들었다. 1930년대 지어진 교회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해 공주기독박물관도 공주기독박물관도 생겼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마을에서 25년 동안 살았다는 주민 정재호 75세 씨는 예전에 이 동네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 집집이 하숙을 치며 경제적으로 풍족했는데 최근에 하숙생이 없으니 상권이 죽고 주민들도 많이 이사를 갔다. 빈집이 많아지고 노인네만 남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네요. 마을 하나의 호텔이 되다.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도심이 비어가다 주민들이 나섰다.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젊은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됐다. 1960년대에 지어진 한옥을 리모델링 한 뒤 지난해 게스트하우스, 공유 숙박업, 에어비앤비를 차린 건호상 43세 씨는 관광객과 마을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을 호텔, 커뮤니티 호텔을 기획을 했다. 동네에 있는 민박,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조직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한 것이다. 권 씨의 민박집은 호텔 객실이 되고 이웃 식당은 호텔 레스토랑, 이웃 카페는 호텔 커피숍이 되는 시기였다. 마을 호텔은 주민들의 인식도 바꿔놓았다. 20년 전부터 이곳에서 털을 잡고 장사한 허현주 씨는 우리 식당은 이제 나 혼자만의 가게가 아니다. 마을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나는 두부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연대를 하자 조금씩 마을을 찾는 이가 늘기 시작했고 이는 매출로도 이어졌다. 허 씨는 마을 호텔을 하기 전과 견주어 매출이 20%가량 올랐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봉황동 자영업자 10명은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곳에 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재용 씨는 함께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나눈다며 이 모임을 세워 올해한 마을 호텔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 씨도 마을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손님들에게 숙소, 식당, 카페 등의 마을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1박 2일 팁뱃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합니다. 요 관련해가지고 좀 저희 사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천안에도 저희가 이제 오빠네 게스트하우스를 2014년도에 오픈하고 옆에 종순의 불판가게라던가 인더 갤러리, 당시에는 까치 목공소, 노마드 다양한 공간들을 투어하고 저녁에는 이런 파티가 있는 자이언트에서 파티라는 데를 연결해 준다던가 돌체바라는 또 바에 함께 연결을 해서 그 공간에 주민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게스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실 이런 개념들은 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됐던 거고요. 이거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명을 좀 뽑으라고 하면 사실은 오빠네 게스트하우스도 거의 초반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천안에,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BTLM1960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도 여기는 아예 그 지역 그 화폐를 발행을 해서 더 좀 진보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고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투어를 진행을 했던 서비스들도 지금 현재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관객 방문사 중에 한 4,000명, 5,000명가량 그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비를 일게 하고, 투어를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근데 저희 지역의 사례를 좀 돌아보면, 유지 관리, 그 다음에 함께 협업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기사에 읽었듯이, 이 협업체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다가,
누구 한 명이 예를 들면 좀 경제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에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서두에 초반에 이런 것들을 굳건히 해 나가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골목 상권이 살아난 국내외 도시대 성공세를 담은 골목길 자본론을 쓴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휴식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든 호텔이 아니라 마을 자원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마을 호텔은 관광객을 체류시키는 효과가 크다. 체류는 그 소비와 직결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뭐 공주 아까도 보시면 뭐 8명, 9명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한 130명씩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호텔 하나 전체를 다 빌리는,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하기보다 동네에 있는 모텔들 제가 최고 많이 빌려봤을 때는 세 동을 전체 다를 빌린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매출을 오르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보통 20명, 25명, 요번 주에도 이렇게 25명 정도가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러면 저희에 이렇게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음식점을 연결해드리고 거기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 조금 오래되다 보면 그 소주감을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조금 더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야지만이 이런 사례들도 결국엔 지속성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대표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님과 여기에서 활동하는 이 청년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예전 2014년도에 천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지속성 있게 가져가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공 사례라는 게 뭐냐?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일 수 있는 자영업의 형태,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한옥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봉황제 한옥 게스트하우스예요. 저도 한번 곧 가볼 거고요. 대표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차후에 제가 인터뷰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마을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주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